서울 강북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그곳에 67세의 유미자 씨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성우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낸 뒤 미자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꽃시장에서 매일같이 무거운 꽃다발을 나르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일했습니다. 그 결과 손은 거칠어졌고 무릎은 시리고 허리는 굽어졌지만 아들 성우가 잘 되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바람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성우가 결혼하던 해 미자 씨는 평생을 모아온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퇴직금과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흔적과도 같았던 보험금까지 모두 털어 서울 외곽의 33평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우면 내 마누라 잘 챙겨주고 서로 아끼고 위하는 모습 보여줘라.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고 내 바람이다. 그날 아들 성우는 미자 씨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 수진 또한 연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하며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미자 씨 인생에서 가장 뿌듯하고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듯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아들 부부의 고마움과 예의가 지켜지는 듯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살갑게 인사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맛있는 외식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첫 손주 하람이가 태어나고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그리고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 잠깐만 하람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처럼 처음엔 2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라던 며느리는 6시간 만에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후로는 잠깐의 시간이 하루가 되고 돌봐야 하는 날도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점점 더 자주 그리고 길게 늘어났습니다. 미자 씨는 허리며 무릎이 쑤셔와도 손주를 돌보는 일이 마냥 행복했기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생일이 다가온 것을 떠올리고 아들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엄마 생일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할까?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엄마. 죄송해요. 저희 그날 제주도 여행 계획돼 있어서 하람이는 혹시 금요일 밤부터 맡아주실 수 있어요? 비행기 시간이 일러서요. 그날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생일을 새까맣게 잊었고 오히려 그날의 손주를 맡아달라며 염치 없는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외식조차 할 수 없는 서글픈 생일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애써 괜찮은 척 전화를 끊고 금요일 밤부터 하람이를 맡았습니다. 그날 밤 하람이는 갑자기 열이 올라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는 파스 없이는 펴기 힘든 무릎이 퉁퉁 부어오른 채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한테서 생일 축하 전화 한 통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보다 더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마음 한구석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수진으로부터 하람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말을 늦게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다녀왔고 의사는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며 양가 가족력 조사를 권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댁 쪽에 혹시 언어 발달 지원 사례 있었나요? 아니면 좀 특이한 가족력이라든지요? 그 말에 미자 씨는 피가 식는 듯한 싸늘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에는 미자 씨를 의심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미자 씨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손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책임자가 된 순간을요. 마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간 미자 씨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수진의 통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손에 든 생선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 집은 멀쩡하거든. 다 시댁 쪽 유전이지 뭐. 솔직히 어머님이 더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손주 봐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런 것까지? 미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다시 초인종을 눌러 일부러 소리를 내며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눈치였지만 금세 표정을 수습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의 귀에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돌며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대가가 겨우 이것인가 하는 억울함과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들끓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호구가 될 수는 없다고. 며칠 뒤 아들 성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처럼 하람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하람이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유라가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생겨서. 안 된다, 성우야. 내일 엄마가 병원 예약도 있고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구나.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거절에 아들은 당황한 듯했습니다. 이내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아마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요즘 너무하세요, 어머님. 하람이 이렇게 된 것도 솔직히 어머님 쪽 문제일 수도 있는데 책임감 좀 가지세요.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미자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로서의 자리가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일 뿐이었음을 이제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미자 씨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 씨는 오래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비록 아들 명의로 등기는 넘겼지만 계약금 대부분을 자신이 지불했기에 법적인 실소유주는 여전히 자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한 가족의 상징이 아닌 배신과 상처의 증거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 씨는 지체 없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 집 팔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3주 후 아파트는 빠르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가진 퇴거 통지서가 아들 부부에게 정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며 한 달 내로 퇴거 바랍니다. 아들 성우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단호한 행동이 그저 농담이거나 잠시 화가 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어머니는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현관에 도착한 아들 부부는 싸늘한 현관문에 붙어있는 한 장의 스티커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완료. 새 소유주 박영수. 스티커를 확인한 아들 성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진심을 깨달은 성우는 급히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말했잖니? 너희가 말했잖니? 가족 아니라고. 그래, 이제 진짜 남처럼 지내자. 내가 너희를 위해 더 이상 해줄 것은 없다. 그날 이후 미자 씨는 아들 부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그 어떤 시도에도 미자 씨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아들 성우에게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하람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유전자 결과 나왔습니다. 하람이의 언어 발달 지연은 어머님 쪽 계통이 아닌 아내분 쪽 계통에서 유전적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든 채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의 눈물이나 후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미자 씨는 서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주택을 마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물리 치료를 받으며 아팠던 무릎과 허리를 돌보고 오후에는 조용한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더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찾아온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이었습니다. 유미자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상처가 오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가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붉게 물든 노을처럼 찬란하게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